지금 바로 세모정에 물어보세요. 당신의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세모정 톡톡 상담소. 일터에서 억울한 일은 없어야겠죠.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노동법 이야기. 세모정 톡톡 상담소 수요일 코너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백서 시간입니다.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장기간의 연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은 개천절이었고요. 네. 5일부터는 추석 연휴가 시작됐고, 또 내일은 한글날입니다. 예, 또 10일에 단체 연차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연차를 사용하셔가지고, 장기간의 휴가를 가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달력의 빨간 날이니까 당연히 쉬게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유급 휴일이기 때문에 일반 우리 사기업의 근로자분들은 쉬는 겁니다. 네. 공무원분들은 이 달력이 공무원 그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쉬는 날은 당연한 거고요. 예. 예,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연휴지만 여전히 일터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연휴가 어떻게 쉬게 된 거고 일하면 얼마를 받으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해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세모정 톡톡 상담소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 백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긴 연휴를 보내면서 과연 근로자들 연휴에 수당을 어떤 방식으로 산정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햄버거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 보내실 곳은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또 콩 게시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죠. 이 달력의 빨간 날이면 모두 쉬는 날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정말 다 그런가요? 답을 드리자면 세모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여전히 우리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네. 휴일을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두 종류밖에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들은 여전히 소정 근로일인 일하는 날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이 두 종류뿐만 아니라 우리 아까 말씀드린 공휴일, 그러니까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네. 급여에 손실 없이 쉬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물론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법에 의해서 정해졌기 때문에 쉬시는 건 아니고요.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약정 휴일이기 때문에 쉬시게 되는 겁니다. 약정 휴일. 네. 단어가 조금 낯선데. 네. 그러니까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법으로 정해놓은 법정 휴일이라고 보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법에서 정한 건 법정. 우리가 법에서 말고 서로 약속해서 정한 건 약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휴일의 법적 개념이 이제 두 가지로 나뉜다는 것인데요. 네. 주휴일, 근로자의 날, 우리 관공서 공휴일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당연히 휴일이 되는 것을 법정 휴일이라고 하고요. 예. 그다음에 회사 창립 기념이라든지 아니면 회사에서 주요 기념일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다른 회사에서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 회사에서는 있는 휴일들, 그걸 약정 휴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법정 휴일과 약정 휴일은 이 법에서 정했느냐 아니냐 이 차이만 있나요? 아니면 수당에서도 차이가 있을까요? 당연히 약정할 때 이 수당을 지급할지 유급으로 할지 무급으로 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급으로 정하면 무급 휴일이 되는 거고요. 유급이면 우리는 법정 휴일과 같은 유급 휴일이 되는 건데요. 네. 근데 대부분 보면요. 약정 휴일을 정하지 않으면 그냥 안 했지. 네. 그 정해놓고 그걸 무급으로 하는 데는 없거든요. 다 정했으면 당연히 쉬면서 급여에 손실이 없게 되는 유급 휴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같은 장기 연휴에도 어쩔 수 없이 이제 근무하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이런 경우에 그러면 급여 차감 없이 수당을 더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하면 쉬더라도 급여를 손실 없이 쉬는 걸 유급휴일이라고 하는 건데요. 네. 그래서 당연히 쉬셨으면 월급을 당연히 받으시는 거니까 그거는 100% 그대로 두고요. 예. 일을 하셨으니까 50%의 가산수당을 지급받아야 됩니다. 가산율이 50%가 적용된다는 건데요. 네. 여기서 내가 알고 있는 거는 150%인데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추가로 더 지급받게 되는 가산 수당률 50%를 말씀드린 거고요. 네네네.
휴일에 일하면 당연히 지급받아야 되는 100%는 그건 받는 거고. 받는 원래. 거고 거기에 대해 가산 더 받는 걸 50%에서 네. 뭐 8시간 근무했다고 하면 실제로 1.5배 150% 받으시는 그 말도 맞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월급제 근로자의 하루 일급이 10만 원이라고 했고 뭐 휴일에 8시간 일했다라고 하면 실제로 얼마를 받게 되는 건가요? 1급이 10만 원이 8시간분 통상 1급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10만 원 곱하기 1.5배니까 15만 원을 휴일 근로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8시간 일했다고 하면요. 그래서 이번 달 급여 지급일에 같이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5인 미만 사업장이시라고 하면 가산율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만약에 1급 8시간 분이 10만 원이라고 하면 여기서는 10만 원만 받게 되시는 겁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통상 1급이라고 하셨는데 하루 1급 부르는 거하고는 다른 개념인 건가요? 네. 월급을 그냥 30으로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닌가요? 네, 달라요. 또 이거 말씀드리면 또 머리 아프다고 그러실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시간의 근로수당, 그러니까 휴일 근로수당의 법정 산식은 통상 시급 곱하기 휴일 근로시간 곱하기 해당 가산율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통상 시급은 우리가 언론 보도에서 많이 들은 통상 임금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받는 통상 임금에서 예를 들어 드리면 기본급하고 식대가 매월 통상적으로 지급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식대를 우리가 계약급여에 추가적으로 받으시는 거 말고 그냥 내가 월급여가 뭐 250만 원 정해졌으면 기본급 230에 되게 식대 20만 원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으시거든요. 이때는 250만 원이 다 통상 시급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월 통상 근로시간 수로 나눈 값이거든요. 그럼 여긴 또 통상 근로시간 수가 뭐지? 이거는 우리 일주 40시간 근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유 8시간까지 더해서 일주 48시간이 유급시간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평균 주수인 4.345주를 곱한 값으로 나눠주는 게 되는 겁니다. 자, 점점 계산이 복잡해지는데요. 그러면 휴일 근로 시간에 따라서 가산율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휴일 근로 8시간까지는 50% 가산되지만요.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부터는 휴일의 연장으로 취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0% 중복 가산돼서 100%의 가산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근로에 당연히 지급받아야 될 100%를 더한다면 8시간까지는 1.5배, 150%,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2배, 200%가 되는 거죠. 근데 이 포괄임금제라고 하면서 휴일에 일해도 수당이 없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게 정말 가능한 부분인가요? 네, 지금 현재로서는 가능합니다. 사실 이제 포괄임금제가 이제 법정 임금제는 아니고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울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판례에 의해서 형성된 임금 체계거든요. 근데 여기에하고 무관하게 우리 국내 사업장의 도입률이 어떤 보도를 그냥 설문을 보면 80% 정도에 이른다라는 그 보도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실에서는 근로자의 동의만 있다면 이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어떻게 이제 현실에서 구현될 때는 이 포괄역산임금제라고 해서 우리 서로 약정한 급여가 있으면 300만 원을 급여로 한다. 그러면 이 300만 원을 기본급, 포괄 연장수당, 포괄 휴일수당, 심지어 연차수당으로 쪼개서 분할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근로자의 동의만 있다고 하면 이게 유효하게 되니까 여기에서 포괄임금제 휴일 근로수당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그 포함된 시간만큼은 추가로 지급받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일 개천절에 뭐 일하고 10일에 쉬게 하는 회사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거 휴일 대체 인 건가요? 네, 이게 공휴일과 다른 근로일을 사전에 교환하는 거거든요. 이 사전에 교환하는 것을 휴일의 대체라고 합니다. 휴일의 대체는 사전에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서만 정하면 적법한 대체가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10월 3일 예를 들어주셨으니까 10월 3일 일하는 날은 그냥 일반 우리 일하는 근로일이 되는 거고요. 대체된 10일은 공휴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실제 현장에서 보면 휴일의 대체, 그다음에 보상휴가 모두 동일하게 대휴로 부르고 있다는 데서 혼란과 잘못 계산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휴일 대체하고 보상휴가하고는 어떻게 그럼 달라지나요? 이게 사전이냐 사후냐 이 두 가지를 먼저 개념을 분리해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까는 휴일 대체는 사전에 먼저 이렇게 바꾸겠다고 하는 걸 약속하고 이행하는 거니까 1대1이 되는 거지만요. 이 보상휴가는 우리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에 가름한 휴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일해 놓고
임금으로 수당으로 줘야 되는데 그 수당 대신에 휴가로 주겠다는 거거든요. 아, 네. 그럼 어떻게 받으시겠어요? 그러면은 수당 받는 만큼 그렇죠. 쉬어야죠. 1대 1.5가 돼야지 등가가 성립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줘야 되는데 다른 데서는 1대 1로만 주는 상황이 발생하고요. 예. 물론 1대 1의 휴가를 주고요. 나머지 50%는 이제 수당으로 줘도 되죠. 그렇게 나눠도 되는 거잖아요. 네. 또 비율적으로 또 나눠도 되는 거고요. 아. 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가산수당 50%는 그냥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다른 예를 좀 볼게요. 네. 10일에 이렇게 단체 연차를 사용해서 그냥 장기 연휴 이렇게 보내는 경우도 맞습니다. 있어요. 네. 연차를 그럼 강제로 쓰게 되는 건가요? 강제, 이거는 역시나 이것도 네. 어떤 근로자의 대표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 이제 일하는 날을 연차로 가름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에 정해놓은 적법한 제도거든요. 그렇게 막 이행한다고 하면. 네. 그래서 물론 개인적인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이제 강제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만, 네. 우리가 이제 법에서 정해놓은 대로 근로자 대표와 사전에 서면 합의만 있다고 하면 이 반대하는 근로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해서 이제 쉬게 됩니다. 그런데 네. 대부분 난 일해야 되는데 왜 강제로 쉬게 해? 나는 나와서 일할 거야라고 하셔도 이미 회사에서는 그날 단체로 그 연차를 쓰기로 한 게 합의가 돼 있기 때문에 네. 이건 노무 수령이 거부된 상황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회사에 출근해서 강행하시더라도 네. 별도의 수당이 없으니까 그래요? 받아들이셔야 돼요. 어허. 네. 자, 이렇게 휴무일이 변동되다 보니 연휴와 겹칠 때가 많습니다. 네. 다른 회사원들은 일요일이 주 휴일이라 대체 공휴일 혜택을 받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월요일부터 이제 금요일까지 근무하시는 일반 회사원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달력상 그대로 쉴 수가 있는데요. 네. 우리 서비스업 직종에 계시는 분들, 이제 음식점에 계시는 분들은 이 주휴일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달라요. 일요일이 그렇죠. 아니고 이제 스케줄대로 쉬니까 네. 되게 불만이 많으실 수 있는데요. 근데 네. 노동부 입장이 이제 휴일이 중복될 경우에는 하나의 휴일만 취급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휴일의 중복을 인위적으로 만들지 않는 이상 네. 유효하다는 입장인 거예요. 어허. 그래서 이제 주휴일이 법에서 의해서 이제 휴일을 보상받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도 이제 사실이거든요. 일요일일 경우에는요. 예. 근데 제도가 이제 그렇게 짜여진 거라서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도가 없어요. 네. 자, 그럼 이제 52시간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 52시간제 적용할 때 유급 휴일에 근무를 하면 근무 시간에 포함돼서 52시간 초과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우리가 이제 이해가 약간 헷갈리는 게 사실 네. 유급으로 인정된다고 하니까 마치 이제 실근로 한 것처럼 이제 네. 8시간을 카운팅 해야 된다고 이해하실 수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주 52시간제 위반 여부를 따질 때는 실제 근무할 시간을 위주로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급으로 인정받는 거하고는 별개로 내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인지 아닌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예,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번 연휴에 다 나와서 하신다고 하더라도 52시간제 위반은 발생하지 않죠. 아하. 이번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더라도 네. 4팔에 32시간이 있는 거거든요. 아하. 네, 유급 휴일은 유급 휴일인 거고 이 52시간제 위반인 실근로 시간은 이 실제 근로 근무할 시간에 카운팅하는 거니까요. 예, 열심히 일해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휴일 수당을 좀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거 회사에 말하기도 어렵고 신고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난해하기도 하고 결국에는 퇴사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 이제 퇴사하면 이제 3년 분밖에 못 받게 되는데 그 전에 건 어떻게 되지 이런 고민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네. 노동부에서는 재직 근로자 임금체불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해 왔습니다. 네. 올해 3월, 6월, 7월 세 차례에서 익명제보센터를 받았고요. 네. 그다음에 지난달 2월 22일부터 이 제보받은 사업장에서 감독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장들을 2개월간에 걸쳐서 실제 근로 감독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걸로 끝이냐? 아닙니다. 10월 1일부터 한 달 더 익명제보센터를 연장했습니다. 아하.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달 동안에 재직자분들은 익명제보센터를 이용해 보실 수 있어요. 지금도 노동부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아마 배너가 떠 있을 테니까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근로자들의 연휴 수당 어떻게 산정하는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제 여기서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궁금증 김효신 노무사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자, 6207님께서는 휴일에 야간 근무하는데요. 10시간 합니다. 그럼 휴일 근로 시 받을 수 있는 최대 가산율은 몇 %까지 가능할까요?
하셨어요? 네, 뭐 당연히 지급받아야 될 100%를 우선 그냥 제외하고 말씀드려볼게요. 네. 최대 200%입니다. 휴일 근로에 대한 50% 가산, 네. 그다음에 휴일의 연장이 있으세요.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에 대해서요. 예. 그러면 휴일의 연장 100%고요. 야간에 근무하시게 된다고 합니다. 이 야간 근무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거든요. 그래서 10시간이니까 뭐 야간은 2시간만 있다고 뭐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야간은 50%를 각각 중복해서 받게 돼서 200%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그러면 얼마 시간치이냐라고 이제 말씀드리면 네. 실근로 시간은 10시간인 거지만 8시간에 대해서는 1.5, 그다음에 2시간에 대해서는 2배, 그다음에 야간 근로는 50%만 가산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2 곱하기 0.5니까 총 가산 수당은 17시간치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10시간을 일하고 네. 17시간치를 받을 수 있다. 맞습니다. 네. 네. 3574님, 시급제 아르바이트인데요. 연휴 때 쉬는데 일하지 않으니 시급을 못 받게 되는 걸까요? 어떻게 보면 계속 근무하고 있어서 월급제나 마찬가지거든요.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이런 경우가 제일 난해한데요. 결국에는 우리 시급제냐 1급제냐에 따라서 일 안 하면 받지 않는다는 경향이 강합니다. 예. 그런데 노동부 유권 해석을 보면 우리 시급제든 1급제든 간에 이거는 급여의 계산 방식의 차이인 것 뿐이지 네. 이 근로계약 기간 내에 휴일이 있다고 하면 일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인정해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그러니까 일주 15시간 미만 일하시는 분이 아닌 이상 유급 휴일은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월급제 근로자와 같이 우리 동상의 1급을 회사에서는 지급돼야 되는 겁니다. 네. 자, 8610님. 제가 일하는 가게는 주말에 바빠서 아르바이트를 3명씩 써서 총 6명이 일을 합니다. 네. 평일엔 3명이고요. 그러면 5명 이상 사업장인 거 아닌가요? 휴일에 못 쉬더라도 1.5배 받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이거는 이제 상시 근로자 수 산정법을 알려드려야 돼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처럼 막 평일에는 3명, 뭐 주말에는 6명 할 때 이 평균을 내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네. 이건 이제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 동안 사용한 연인원수, 그러니까 다 합한 인원수를 네. 총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1시간이라도 일했으면 그날에 연인원에 그 달의 연인원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네. 사실 이렇게 계산해 보면 4.7인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수점이 나오겠죠. 예. 근데 4.7인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판단되지는 않고요. 5인 미만 일수가 50%가 초과한다면 4인 사업장. 5인 이상, 반대로 역으로 말씀드리면, 네네. 5인 이상 일수가 50%가 넘는다. 그러면 4.7인이더라도 5인 사업장으로 보는 겁니다. 네네. 이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5인이 5점 몇 인이 넘었지만, 5인 미만 사용 일수가 50%가 넘는다고 하면 4인 사업장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점은 뭐냐면, 어떤 작은 사업장들, 이처럼 3명, 6명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은, 네. 사장님도 일하시고, 같이 계시는 집에 사모님도 이렇게 바쁘시면 나와서 이제 일하시게 되는 건데요. 네. 이럴 경우에는 동거 친족을 포함해서 이제 근로자 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사장님만 빼시면 되고 사모님까지 포함하셔가지고 계산하시면 돼요. 사모님까지 직원으로, 네. 근로자로 포함해서 맞습니다. 계산하면 이제 된다. 그거는 사모님이 근로자여서가 아니라 동거하는 친족은 상시 근로자수에 포함시키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네. 자, 네, 저희 프로그램 끝나는 시간까지 문자 주시거나 저희 세상의 모든 정보 홈페이지에 글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햄버거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에서 또 당첨자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 백서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